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11월 14일 수능 시험 때문에 전국이 바짝 긴장한 하루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시험장 122곳에서도 일제히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수능 한파라는 말처럼 유난히 추웠지만 시험장 앞 응원 열기는 이를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수능 날 아침 시험장 풍경을 권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한파도 녹이는 뜨거운 응원전. 오늘만큼은 수험생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들 이때까지 준비한 만큼 실력 잘 뽑아내고 오시고 파이팅 하세요. 긴장한 표정으로 교문에 들어서는 학생들.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선생님들은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며 따뜻하게 다독입니다. 1교시만 잘 넘기자.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곁에서 지켜본 만큼 제자들이 애틋하고 대견하기만 합니다. 많이 짠하죠. 애들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데 시간은 부족하고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장되고 떨리기는 학부모도 마찬가지.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눈빛으로 꼭 잡은 두 손으로 할 말을 대신합니다.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고 마음 편하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앞둔 교실엔 설렘과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모두 쏟아부을 시간. 공부했던 내용을 찬찬히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며 자신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같은 시간 학교 밖에서 교실을 바라보는 부모님. 품을 파고드는 찬바람에도 애타는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빠들 입장에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고생했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온 학생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최고령 수험생이었던 박선민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밑줄이 빽빽한 참고서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올해 역시도 대구 지역 최고령 수험생의 이름을 올리며 수능에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할머니를 만나봤습니다. 또 읽고 만만 열이 100번 읽었다 하면 날 다 했지.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도록 다 읽었습니다. 지난해 80살에 가까운 나이에 수능을 치른 박선민 할머니. 배움엔 나이가 없단 말을 몸소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19학번 신입생이 된 박선민 할머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수능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올해도 대구 지역 최고령 수험생입니다. 작년에 받았던 수능 성적이 아쉬워 다시 도전했습니다. 수능 공부는 좀 열심히 했어 원래. 한 200점 맞춰야 되는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배움에 대한 미련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32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증을 10년에 걸쳐 따냈습니다. 마침내 수성대학교에 입학하며 평생의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내 이제 그거 받아만 수능은 이제 끝이다 오늘. 안 그러면 몇 년에 또 친다. 학위를 딴 이후엔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다는 박선민 할머니. 할머니의 더 큰 꿈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일 매서운 한파와 함께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얽힌 이야기엔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된 숫자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수능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바로 1372입니다. 수능 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고사장에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죠. 경찰의 도움을 받아 불이 나게 시험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우리 수험생들의 모습인데요. 올해도 수험표를 집에 두고 왔거나 고사장을 잘못 알고 찾아간 수험생들을 위해 지역 여기저기에서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대구 경찰들이 수능일 하루 동안 순찰차로 수험생을 태워준 사례만 모두 28건인데요. 경북경찰 역시 학생을 시험장에 데려다 주거나 수험표를 찾아다 주는 등
모두 24건의 도움을 줬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이날 동원된 경찰의 수가 모두 1,372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수험생은 물론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을 돕느라 바쁘셨던 경찰관 여러분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숫자 알아볼까요? 바로 18인데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경북 경주와 포항시험장 모두 18곳에 지진계가 설치됐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17년 11월 15일, 수능을 딱 하루 앞두고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큰 지진이 일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의 수능 시험을 일주일 뒤로 미뤘는데요. 경북도교육청은 올해도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 포항시험장 12곳과 경주시험과 6곳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수능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는 지진 비상대책 상황반도 별도로 만들어서 수능 시험 시간 내내 혹시 모를 지진 상황을 관찰하기도 했는데요. 지진 걱정 없이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숫자 열어볼까요? 이번 숫자는 제법 큰데요. 5174입니다. 대충 짐작하시죠? 올해 대구와 경북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수인데요. 대구에서는 2만 7천여 명, 경북에서는 2만 2천여 명이 이번 수능에 도전했습니다. 한 가지 눈길이 가는 건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구는 지난해보다 2,600명, 경북은 1,900명이 줄어 모두 4,500명가량의 수험생이 감소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 수험생들도 자연스레 사라지는 건데 그 정도가 너무 커서 내년부턴 지역 전문대 입시의 미달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인기가 낮은 학과나 학교의 경우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대구와 경북의 인구 감소 문제가 대학 정원 미달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수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시험 끝나고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수고했어. 그런 말 듣고 싶어. 수고했다고. 수고했다는 말 듣고 싶어요. 저요? 고생했다 막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던 부분도 되게 많았을 텐데 이제 뭐 그런 여건 속에서도 이제 꿋꿋하게 열심히 잘 했고 오늘 하루 편안하게 집에서 휴식 취하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고삼 엄마지만 엄마는 고삼 엄마 아닐 것 같다고 말은 했지만 네가 최선을 다한 거 엄마가 잘 지켜보고 또 뭐 많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잘 이해해주고 네가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으리라 엄마는 믿는다. 사랑한다 사랑아. 정말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힘들었지만 오늘만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제 다 하셨으니까 틀린 것도 이제 그냥 기억 속에서 지우시고 이제 그냥 열심히 노세요. 잘 노세요. 시험지의 삶에 답은 없는 걸 등급이 너를 말할 수 없듯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지 길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합격이야. 꽃이 필 때 저마다의 때가 있듯이 겨울이 지나면 눈부신 봄이 오듯이 떨지 마. 두려워 마. 우리는 너를 믿어. 고생했어. 그래,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서로를 위한 친구들과 함께였잖아. 수고했어. 힘을 내! 너는 할 수 있어.
2년 전 포항 촉발 지진은 참사라 부를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포괄적인 복구와 도시 재건,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언제 이루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디기만 한 특별법 제정을 장효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축을 뒤흔든 강진에 건물은 만신창이가 됐고 200여 명의 이재민은 2년째 한 평밖에 안 되는 텐트에서 삶을 이어왔습니다. 역사적 재난인 만큼 속도감 있는 복구와 재건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지난 2년은 상처만 더 키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천장에다 가르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저 자다가 또 잠깨이면은 그저 공사이 되고 네 이거 뭐 어디로 가나 네 그거 막 생각하고 아우 사람이요 불안해서 참말로 이래가 이거 벽 다 들었어요. 정부 조사단이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결론 내린 뒤 여야 대표가 앞다퉈 피해 현장을 찾고 특별법안도 잇따라 발의했지만 반년 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국회까지 찾아가 목이 터져라 지역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가해자가 정부입니다. 정부가 피해자의 이 외침을 하루 빨리 알고 국회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서 거듭된 시민들의 요구에 여야는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법안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여야 산자위 간사가 만나서 공통점을 찾고 지진 2주년이 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당 산중위 간사 의원님이 김기선 의원이십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빨리 쟁점을 좁혀보셔라고 말씀을 드려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대립에다 한국당 법안 중 손해배상금 조항을 두고 민주당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산자위와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칫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법이 제정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감당 못합니다. 피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재산상 손실을 그렇게 있고 어떤 대책도 못 받은 어느 나라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정치권은 물론이고 소용돌이 친다고 봐야 됩니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4건이나 발의하면서 재정이 현실화하는 듯 했지만 차일피일 허송세월만 보낸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산자위는 오는 14일부터 3차례 정도 법안 심사 소위를 열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 상황을 볼 때 여야 타협과 연내 처리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노인 요양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가 9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환자 100명 이상의 대구 지역 대형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병원 23곳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사례별로는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표기 사항을 빠뜨린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관기관을 넘긴 경우가 8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병원 관할 구군청에 위반 사항을 알려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시의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시는 대구 경북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제도 시행에 드는 비용 대비 택시 이용객 증가 등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환승 할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택시를 탈 경우 요금 일부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세금 낭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경상북도가 하나투어와 경북형 소셜문화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하나투어의 예약 시스템과 인적 물전 자원을 경북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 동반 성장에 필요한 각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형,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 필요한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는 등 기관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맞으셨나요? 맞아야 하는데 아직이라면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2017년의 경우 12월 1일, 지난해는 11월 16일로 해마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대구 지역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노인의 경우 79.7%인데 반해 어린이는 59.2%, 임신부는 24.6%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맞은 지 2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만큼 11월 안으로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했습니다. 경상북도가 14일부터 경기와 김포, 인천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돼지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돼지 분뇨와 사료의 반출입은 계속해서 금지됩니다. 경북도는 지난달 9일 경기도 연천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한 달이 넘게 추가 검출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반출입 허용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주시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 농가를 위해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공공 비축벼 매입에 앞서 태풍 피해 벼를 우선 매입하고 읍면동별로 지정된 일자와 장소에서 품종에 관계없이 수분량 15% 이내의 건조벼를 톤백과 포대벼로 매입합니다. 쌀값은 2018년 공공비축벼 1등급 기준의 76% 이하 수준으로 중간 정산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은 쌀값 확정 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시대에도 영천 지역의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천시의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78명으로 9월에 비해 33명 늘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전체 출생아 수는 541명으로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영천시는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자체 사업으로 가임기 여성의 풍진 항체 검사, 기형아 검사, 산모 보약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최대 1,3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대구 지역 휘발유 가격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스 자료를 보면 11월 첫째 주 대구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지역 가격도 1,521원에 그치면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리터당 1,621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봉화는 영하 5도, 의성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맑겠지만 낮에도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가 2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을 단단히 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영하권으로 떨어졌던 기온은 토요일에 잠시 오르면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기온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겠습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시고요. 세차는 짙은 먼지만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